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 1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오랜만이죠. 지금 3단원 이제 나갈 건데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때 화학 결합의 정기적인 특성, 그리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거 급속이라고 나와 있네요. 잘못 오타네. 금속 결합, 그리고 결합의 극성, 루이스 전자점식,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의 구조, 그리고 분자의 극성까지 우리 한번 이번 단원 조금 쉬워요. 이번 단원은 1단원에 2단원에 비해서 훨씬 더 쉬우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 한번 이거는 다 통합과학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네, 이 실험은요. 고체 염화 나트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체 염화 나트륨이라는 말은 소금이라는 거죠. 고체 상태 그대로에 들어가 있는데 얘를 도가니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전극을 꽂아놓고 전원장치와 전구를 연결한 다음 가열했대요. 그러면서 변화를 관찰한 건데 첫 번째 그 정리를 해보면 염화나트륨이 녹으니까 전구에 불이 켜졌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식어서 굳으면 전구에 불이 꺼진대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현상은 뭐죠?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극 주변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났다. 얘는 뭐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할로겐 기체 중에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황록색 기체가 발생했다. 얘는 염소 기체의 성질인 거예요. 자, 네, 염소 기체가 플러스극 주변에서 나왔다. 마이너스극 주변에서는 뭐가 나왔다? 은색 물질이 액체 상태로 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은색 물질은 뭐겠어요? 얘는 우리가 고체 염화나트륨 NaCl을 전기분해했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누가 되겠다? 그 밑에 한번 써보세요. 네,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이 용융액을 넣고 얘네들을 가열했다가 식히면서 변화를 관찰한 거래요. 네, 자, 용융액이라는 말부터가 되게 어색하죠. 용융액이 무슨 말이냐면 고체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고체 소금을 보면 우리가 소금을 되게 작은 알갱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요런 그냥 네모나게 혹은 가루로 이렇게 나와 있겠죠. 얘네들이 고체 염화나트륨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녹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고체 소금을 넣고 얘네들을 그냥 액체 상태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는 힘들죠. 왜냐면 얘네들은 보통 우리가 대하구이 먹을 때 보면 얘네들은 냄비 안에다가 소금을 넣고 가열을 하면 녹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타기 때문이죠. 얘는 왜 그러냐면 용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 높은 열 그리고 엄청 높은 기압을 가해주어야 합니다. 압력을 가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공기 중에서는 그렇게 용융이 되기가 힘들고요. 얘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를 넣어줘야 돼요. 센 압력은 견딜 수 있는 그런 펌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펌프를 놓고 그 안에 가열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 EBS에서 그 영상을 다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옛날 영상 링크를 해놨었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용융을 했다는 건 물에 녹였다는 말이 아니라 고체, 솔리드 자체를 어떻게 됐다? 리퀴드로 바꿨다. 얘는 수용액 솔루션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솔리드 자체를 리퀴드로 바꿨다라는 게 용융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면 염화나트륨이 녹았다 이 말은 설탕이 마치 불에 녹아서 달고나가 된 것처럼 소금 자체를 완전히 액체로만 바꿔준 거죠. 물이 없는 액체. 그랬더니 전구에 불이 켜지고 식어서 굳으면 전구에 불이 꺼졌대요. 이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그쵸. 염화나트륨이 녹으면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가 막 자유롭게 흐를 수 있었는데 그 굳어버리면 고체가 돼버리면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이건 통합과학에서 얘기했었죠 이미.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면 플러스극 주변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황록색 기체가 발생한다. 얘는 누가 나왔다? 여기에서는
염소 기체가 나왔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 주변에서는 은색 물질이 액체 상태로 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 나트륨, 금속인데 얘가 엄청 고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금속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로 떠 있게 되는 그 정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이 생성된다. 자, 요 정도로 밀렸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원래 전극 주변에서 전자 돌고 있었죠. 그거 뒤에서 또 보여줄게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새로운 물질이 아예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체 상태 자체의 염화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때 액체 상태로 되었다라는 건 이온과 이온들이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요 얘기인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용융에게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얘네가 리퀴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냐면 나트륨 이온과 대신 리퀴드 상태겠죠. 그리고 염화 이온이 리퀴드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극이 두 개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극 주변에 더 돌아다니게 된다라는 거고, 플러스 극 주변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염화 이온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나가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자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나가는 방향이라서 이 주변에 있는 나트륨 이온 자체가 전자를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자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에서는 전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자 하나를 누구한테 받았다? 여기 마이너스 극, 전극에서 전자 하나를 받아서 얘네들은 나트륨 금속이 되는 건데, 이때 상태는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봅시다. 플러스 극에서는요, 전자가 들어가는 방향인 거죠. 전자가 전극으로 들어가요. 그 말은 전자를 충분히 갖고 있는 염화이온 자체에서 그 전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전극한테 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염화이온 두 개가 만나서 염소 기체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에서 마이너스 극의 변화를 보면요, 나트륨 이온으로 존재했었는데 얘가 누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전자를 하나를 얻게 된다. 그랬을 때 누가 만들어진다? 나트륨 고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더 정확하게 상태까지 표현을 한다면 얘는 리퀴드고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요,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이온이 존재해요? 염화 이온이 존재한다. 리퀴드 형태로. 그랬는데 그 염화 이온에서 어떻게 된다?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잃어서 얘가 전자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염화 이온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어떻게 변화한다? 얘는 염소 기체로 되는데 얘 몇 개가 필요한가요? 염소 기체가 되는 건 Cl2이니까 이 앞에 얘도 2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전자는 총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전자는 2개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반응 상태를 봤을 때 이 용융액이 들어있는 도가니가 전자를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자를 여기에서 잃는 애는 몇 개 잃었어요? 2개 잃고 얻는 애는 하나만 얻었죠. 그 말은 2개가 지금 개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얻는 애가 있으면 잃는 애가 있고 얻는 만큼 잃어야 되는데,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누구의 개수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나트륨 자체에서 개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 전자를 얘가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두 개가 얻어지는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전자가 두 개를 얻으려면 나트륨 이온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나트륨 금속도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이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거.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죠? 환원.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가 된다. 근데 두 개 다 똑같이 전자의 개수를 맞춰준 거다. 근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쭉 정리해보면 얘네들을 한 번에 위에서 아래로 쭉 더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더해서. 위에서 아래로 쭉 더해주면요. 두 개의 나트륨 이온과 두 개의 염화 이온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양쪽에 봐봐요. 양쪽에 있는 건 전자 두 개는 똑같이 소거가 되죠. 그래서 주고받고는 생략하고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두 개의 나트륨 리퀴드랑 여기에도 리퀴드를 써줘야겠죠? 네, 그리고 Cl2 염소 기체가 가스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게 더 정확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말하는 이렇게 전자의 이동까지 나타내는 건 반쪽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통합과학에서 뒤에 단원 배울 때 살짝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의 이동까지 나타내는 건 반쪽 반응식이라고 하고 이것까지 다 합해지는 거를 완전한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원래 이렇게 염화 나트륨을 이루고 있었던 애들을 전기 분해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관여하는 게 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때 전기 분해를 이용하면 전자가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다. 또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원래 소금을 만들기 전에는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트륨 금속과 염소 기체가 필요한데 얘네 둘이 만나서 반응을 시켜서 소금이 만들어질 때,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질 때는 누가 꼭 필요하다, 누구의 이동이 필요하다, 전자의 이동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 말인 거예요.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하여서 염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항상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었거든요. 이 영상이 이거 보면 되게 이해가 좀 쉬운데 왜냐면 우리가 소금 용융액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게 쉬운데 이게 다 차단이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의 전기분해 영상을 보면서 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동이 꼭 필요하다? 전자의 이동이 필요하다. 즉 전자가 그 결합의 형성과 분해에 관여한다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뒤에 영상 보면서 한번 각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전기 분해해 봄으로써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이며 이러한 공유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물에 전해질을 조금 넣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에 약품이 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과 실험복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순수한 물은 비전해질이므로 전해질에 해당하는 수산화나트륨을 증류수에 넣어 녹여줍니다. 이때 증류수 500ml당 1스푼 정도의 전해질을 녹여주면 됩니다. 물의 전기분해 장치에서 양쪽 기체가 발생하는 유리관에 연결된 콕을 먼저 열고 가운데 관으로 전해질을 녹인 증류수를 부어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관찰할 예정이므로 양쪽 유리관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쪽의 유리관에서 콕 부분까지 용액을 채운 후 콕을 닫습니다. 각 탄소 전극에 집게전선을 이용하여 전원장치 또는 건전지를 연결하여 전기가 흐르도록 해줍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왼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양쪽 유리관에서 기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쪽 유리관에서 기체가 발생되는 속도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극에서 발생된 기체의 부피가 몇 대 몇인지 관찰합니다.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를 시켜보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비가 2대 1, 즉 입자수가 2대 1로 얻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 2분자는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인 공유 결합에 참여한 원자 수도 알 수 있는데요. 물 1분자를 구성하기 위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수도 2대 1로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물의 전기 분해 과정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각 극에서 발생된 기체가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장치를 끄고 마이너스 극 쪽에 유리관에 연결된 콕을 열어 끝부분에 가져간 성냥의 불꽃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펑 소리를 내며 불꽃이 연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기체의 고유한 특성인 가연성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극 쪽에서 발생된 기체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실험했던 것과 같이 유리관에 연결된 콕을 열어 끝부분에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가져가 봅니다. 그러자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활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연성인 산소 기체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죠. 실험 결과를 통해 물이 플러스 극에서 산화되면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인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상호작용에 의해 결합하고 있는데 분해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전기를 통해주면 공유 결합이 끊어지면서 수소와 산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번 실험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홍판, 다이알병, 9V 전지, 집게전선, 투명 빨대 2개, 니크롬선 2개, 실리콘 마개 2개, 수산화 나트륨을 녹인 증류수를 준비합니다. 먼저 같은 크기로 자른 투명 빨대에 니크롬선이 연결된 실리콘 마개를 막습니다. 이때
니크롬선은 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빨대 2개에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어 녹인 증류수를 가득 채운 후 바이알병에 꽂습니다. 이때 바이알병에도 수용액을 조금 넣어줍니다. 실리콘 막의 밖으로 나온 니크롬선에 전원장치를 연결한 후 물의 전기 분해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각 전극에서의 반응을 관찰하고 생성된 기체의 부피비를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온결합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조금 통합과학에서 했던 내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황록색 염소기체 그리고 금속 나트륨을 같이 반응시켰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얘네 둘이 황록색 염소기체와 금속 나트륨을 넣어주고 이 가운데에 깔려져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얘는 모래예요, 모래. 황록색 염소기체와 금속 나트륨이 반응할 때는 엄청 급격한 반응을 이뤄요. 그래서 얘네들이 불꽃이 이렇게 막 피는 거죠.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불꽃이 사그러질 수 있도록 모래를 중간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소금,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NaCl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이 생성되려면 염소 기체 Cl2랑 나트륨이 필요한데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NaCl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네, 그때는 고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네들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은 Cl2 기체와 나트륨 고체가 만나서 누가 된다? NaCl이 된다. 요 가로로 쭉 이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개수를 맞추면 누구를 맞춰줘야 돼요? 그쵸? 나트륨에 2개, 전체에 2개.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몇 가지 원소의 전자 배치를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온이 형성되려면 얘네들을 안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슨 규칙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볼게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참고해서 빈 칸을 채워보세요. 여기 뭐 이거 너무 쉽죠? 한번 계속 채워보세요. 마그네슘은 몇 족? 2족. 그리고 얘는 알루미늄은 13족, 산소 16족, 얘는 17족. 원자과 전자수는 2개, 3개, 6개, 7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나갈 거고, 그죠? 이건 쉬우니까 이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를 버려야 되고, 알루미늄은요, 전자 3개를 버려야 되고,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 6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2개를 데려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그렇게 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데 그게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요 얘기 다 같은 말인 거고요. 그래서 양이온이 만들어지려면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어요. 그러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나트륨 같은 경우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음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얻어와서 염화 이온이 돼서 또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배웠다시피 18족 이하의 원소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됐죠? 그래서 화학 결합 혹은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안정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목적이 안정해지기 위해서인데 그걸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14족이나 15족 원소들은 대부분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보통 원자과 전자가 4개, 5개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4개나 3개를 얻거나 아니면 4개, 5개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굳이 너무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때 무슨 결합을 해요? 그래, 너 일로 와. 나도 갈게. 우리 같이 전자를 공유하자 라고 해서 공유 결합을 보통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찜 개념 확인하기 요거 각자 한번 써보세요. 그럼 요 밑에도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되려고 그러는데 전자를 어떻게 해요? 전자 몇 개를? 전자 한 개를 어떻게 해서 잃어서 얻어서 내보내는 거죠. 잃어서 얘네들이 비활성 기체 누구?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정전기적 인력이란 무슨 말이냐? 양이온의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와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서로 그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둘이 같이 붙어 있을 수 있게 된다. 근데 1대1로 혹은 1대2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나트륨,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옆에 플러스 이온 그러면서 군집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 기억나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트륨 같은 경우에 전자 하나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데 그 옆에 있던 염화 이온 그러니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어야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너는 하나 잃어야 돼? 나는 하나 얻으면 더 좋아.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자. 그러니까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왜냐? 옥텟 규칙은 안정해지는 거니까. 너도 안정해지고 나도 안정해지기 위해서 우리 둘이 그냥 같이 붙어있자. 그러니까 너가 전자를 줘. 내가 전자를 받을게. 라고 해서 전자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서로 안정해지니까 좋은 거죠. 네, 그게 이 그림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전자 하나를 잃고 그리고 염소도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때 금속 나트륨과 염소 기체를 반응시킬 때 얘네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전자의 이동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라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 앞에서 했으니까 말로만 그냥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소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된다. 이래서 서로 이온이 된다. 그리고 요거 3번. 여기서 틀린 내용을 모두 찾아서 옳게 고쳐봅시다. 요거 각자 한번 해볼까요? 시간 선생님 줄게요. 자, 여기서 틀린 부분 몇 부분이에요? 어떻게 될까? 우선 제일 먼저 틀린 부분 뭐예요? 네, 얘네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가까이 접근하면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한다? 아니고요. 얘는 뭐가 작용한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그죠? 그리고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 하나와 염화 이온 한 개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다. 분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분자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결정 혹은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 결정 혹은 화합물로 얘는 염소기체나 나트륨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다. 맞죠? 이 두 가지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도표로 이런 도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그래프에서는요. 원래 이걸 다 조합한 내용이
요 주황색 있죠? 요 그래프만 남겨놓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 파란색과 점선으로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합쳐져서 이 주황색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가로축은 뭐냐? 핵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을 때 두 개가 얼마나 거리가 가깝냐, 얼마나 거리가 머냐에 따라서 나타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는 높을수록 안정할까요? 낮을수록 안정할까요? 그죠? 낮을수록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였죠. 그랬을 때 요 주황색 라인을 보자면 어느 상태가 제일 안정해요? 얘는 요 상태가 제일 안정하겠다. 왜냐? 에너지 측면에서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제일 안정한 상태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구간에 따라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A는 서로 핵간 거리가 어때요? 핵간 거리가 되게 멀죠? 근데 멀리 있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 얘는 양이온이고요. 얘는 음이온이에요. 서로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얘는 서로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랬을 때 멀리 있는 상태에서는 더 안쪽으로 모이는 게 서로의 에너지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A라는 지점이 바로 이쯤이 되는 거겠죠. A 지점이 있고요. 그 A 지점은 핵간거리가 되게 먼 상태예요. 먼 상태라서 얘네들은 점점 가까이 가고 싶어진다. 에너지는 조금 높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B는 뭐냐면요. B는 적절한 거리를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의 거리가 R0가 되겠죠? 이 R0가 되는 이 부분에서 적절한 거리를 이루고 있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일 때 안정하다. 이 B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가 안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왜 안정해지냐? C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멀리 있을 땐 불안정하다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안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더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양이온과 음이온의 핵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얘네들이 안으로 계속 겹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핵과 핵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얘는 물론 플러스 전하를 띄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가까이 가는 게 안정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핵만을 봤을 때 핵은 무슨 전하를 띄어요? 플러스 전하를 띄죠. 그럼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서로 가까이 간다? 그럼 좋아요, 싫어요? 너무 가까우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멀어지자. 우리 너무 반발이 생기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너무 가까우면 이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가까워서 너 거 내가 한번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한두 번은 그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내 선을 넘는데? 너무 선을 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지. 내가 너 좋아하니까 핸드폰 한 번만 보자. 이러면서 막 핸드폰 감시해. 막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야. 너무 투머치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핵과 핵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훅 높아져서 여기 C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거를 하나하나 띄어서 한번 보면요. 자, 그랬을 때 A 부분은 서로 가까워질수록 이온 사이의 정전기 인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C는 너무 가깝다. 그래서 B가 제일 좋은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는 쭉 너무 가까울수록 훅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핵간거리 인력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가까워질수록 안정해지는데 그게 어떤 포인트에서 끝나요. 포인트에서 끝나죠. 왜냐? 더 가까워질 때는 전혀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파란색 라인과 점선 라인을 합쳐놓은 게 이 가운데 있는 주황색 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주황색 라인만 사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포인트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네, B 포인트를 한번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가 있을 때 에너지가 제일 안정하다. 그러니까 R0의 이 거리가
이 두 개 화합물의 가장 좋은 적당한 거리이다. 가장 안정한 거리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핵간 거리 혹은 이온 간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결국 요 그림인 거죠. 우리 책에는 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A 포인트에서는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B 포인트에서는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B다. B에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때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B다. 자, 요 부분 한번 해봅시다. 이온 결합의 형성. 이거는 1학년 때 다 얘기했었던 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습니다. 칼슘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몇 개 이뤄야 돼요? 2개 이뤄야 되죠. 왜냐 20번이고 20번이고 2족이잖아요. 2족이면 그때 전자 2개가 원자과 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이뤄야 된다. 근데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몇 개를 얻은 상태예요. 하나를 얻은 상태잖아요. 그 말인즉슨 칼슘 이온에서 전자 2개를 버리면 염화 이온도 전자 몇 개를 얻어야 된다? 2개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얘가 2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애는 CaCl2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뒤에 작은 2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여러분 이 내용은 책에 안 나오죠. 이거 따로 그냥 필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그네슘 이온이 있어요. 그리고 SO4 2- 이온, 이거 뭐예요? 황산 이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둘 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네요. 그럼 몇 대 몇으로 존재하면 되죠? 얘네들은 1대1로 그냥 결합을 하면 된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MgSO4 이온이 만들어진다. 1대1로 만들어져도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을 봤을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알루미늄 자체는 3가 이온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1가 이온이에요.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되겠어요? 3가 이온과 1가 이온은 자, 그쵸? 수산화 이온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전기적으로 중성인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볼게요. 알루미늄이 하나 있죠. 그런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있어요. OH가 있는데 얘가 몇 개 있대요? 얘가 총 3개 있다. 3개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얘는 누가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누구만 3개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여기 수소만 3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3개 있는 거예요? OH 이온 자체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괄호를 꼭 써줘야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도 해요. 선생님, O3, H3라고 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O랑 H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온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OH- 이온이 3개 있는 걸 얘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굳이 이렇게 알루미늄 뒤에 OH 이온이 3개 붙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돼요? 네. 그럼 밑에 거. 마그네슘과 얘는 이가 이온이었죠. 위에서도 마그네슘 이온이 있고요. 얘는 인산 이온이에요. 근데 3가 이온이네요. 3-. 얘네는 몇 개씩 만나야 될까요? 이거 뭐 알면 되죠? 그치, 최소 공배수를 알면 돼요. 그래서 보면 2개가 있는데 얘는 몇 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전체를 6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앞에 곱하기 3을 해주고 얘는 PO4에는 앞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전하를 봤을 때 플러스 전하 6, 마이너스 전하 6으로 2개를 합하면 얘네들이 바로 중성인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그래서 표현한 게 Mg3PO4인데 그때 바로 2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한다? 여기서 괄호를 쓴다. PO4 2라는 애가 되는 거죠. 얘는 인산 마그네슘, 2인산 3마그네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이것도 꿀팁 얘기해 줄까요? 꿀팁 얘기하면 얘네들은 봐봐요. 크로스 하는 거예요. 위에 곱하기 2, 두 개가 있죠. 2 플러스 여기 곱하기 2를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다. 앞에 곱하기 1. 그러니까 생략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줘도 돼요. 근데 대신에 여기 곱하기 2, 얘 곱하기 2 할 때는 화학 반응식으로 쓸 때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는 안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3 플러스 있다. 그럼 여기에 3, 여기에 마이너스다. 1이 되는 거고. 얘가 조금 더 쉽겠지. 2, 3.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얘네들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단순히 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알아야지 나중에도 되게 생소한 애들이 나왔을 때에도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이온이 잃은 전자수와 음이온이 얻은 전자수는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온 결합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요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알루미늄 이온과 산화이온 얘네들이 결합해서 생성되는 이온 결합 물질 화학식을 한번 써보고요. 자, 그리고 핵심 개념 확인하기. 어떤 금속 M에서 말하는 이 M이 누구겠어요? 메탈이 공기 중에서 산화하면 이온 결합 화합물 얘를 형성한다. M과 염소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보자. 요거는 같이 해볼까요? 자, M2O3를 형성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M2O3야. 그랬을 때 산소 자체는 몇 가 이온이에요? 그죠? 2-이온이죠. 여기에 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6-네. 그럼 요 M은 누구 곱하기 2가 돼야 될까요?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3가 이온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M은 얘가 3 플러스 이온이다. 그랬을 때 염소가 결합한대요. Cl-가 결합한대요. 얘는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얘는 Cl이 3개 있어야 되겠고 MCl3가 돼야 되겠죠. 아, 맞아. 이런 질문들도 많았어요. 선생님, Cl은 여기에다 괄호 안 쳐줘요? 얘는 안 쳐줘요. 왜냐? Cl은 하나의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얘 3개 있는 거는 그냥 Cl3만 써놔도 얘는 L이 3개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CL이 3개 있구나 라고 이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그건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MCl3가 되겠죠? 자, 이런 추가 물음 각자 한번 써보고 한번 해보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카톡을 얘기를 해도 되고요. 카톡에서 얘기해도 되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연락하세요. 답은 이렇게 AC2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화합물은 얘네들은 다른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인력은 최대화하고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반발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이룬다 라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온결합 화합물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쌍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둘만 있는 것보다 왜 수없이 많은 이 군집을 이루냐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바로 서로 가장 안정적이게, 그죠? 최대한 결합하면 그만큼 정전기 인력은 커지고 그래서 안정적인 화학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라는 거죠. 자, 요거 다 했었던 내용인 거죠. 얘네들은 이온 결합 화합물의 성질, 여기서 봤을 때 각 이온이 다른 전하를 띠는 여러 개의 이온과 결합함으로 굉장히 단단하다. 원래 단단하다. 근데 여기에서 소금을 깡깡깡 하면 얘네들은 녹는다? 혹은 납작해진다? 아니죠. 부서진다. 왜 부서지냐? 얘네들은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띤 애들이 서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반발력이 생기니까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네, 그리고 이온결합 화합물의 성질에서 또 이어서 보면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양이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물 분자 중에
요렇게 나타나는데 물 분자 중에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네, 산소가 둘러싸고 있죠. 왜냐? 이건 뒤에서 극성에서 배울 건데 얘가 부분적으로 음극이고요. 부분적으로 양성을 띠거든요. 양전하를 띠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소가 머리통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고, 음이온에서는 수소 쪽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안정해진다. 이게 수화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온들이 물속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지면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용융시켜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 액체화시켜도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을 띈다라는 거 볼 수 있었죠. 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물리 배운 애들 잘하더라. 그래서 물리 배운 애들을 보면 힘을 봤을 때 정전기적 인력 F는요, 어떤 상수가 있고요. 얘는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Q는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 하나, 1번 이온의 전하량과 2번 이온의 전하량의 비례예요. 그러니까 1가 이온끼리 만났을 때보다 2가 이온끼리 만났을 때 훨씬 이 힘이 세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R제곱에서 말하는 이 R은 거리, 이온 간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면 얘는 늘어난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세진다. 그리고 전하량은 커질수록, 서로 전하량이 커질수록 힘도 세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이런 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애들끼리 한번 볼까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제일 비슷한 애가 누굴까? 여기 있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제일 비슷하다는 건 얘네 둘이 비교를 했을 때 녹는 점을 비교해보면 어떤 거예요? 아, 이가 이온인 애들이 훨씬 더 녹는 점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서로 떼어낼 수 있다, 없다? 떼어낼 수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각각에서도 여기에서 한번 거리를 보면 얘네끼리 봤으면 다 1가 이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하량에 대한 비교는 똑같지만 여기에서 거리가 커질수록 힘은, 녹는 점은 더 작아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문제 꽤 많이 나오니까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비슷한 문제들을 여러 개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는 걸로 하고요. 네. 요 녹는 점도 예상해서 한번 넣어봅시다. 이건 앞에서 보면 나와 있고요. 뒤에 뭐 답 보여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각자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식을 봤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온 결합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앞에서 먼저 배웠던 거는 결합의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모든 결합을 이루려면 누가 이동해야 된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온 결합물에서는 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거고, 걔네들의 그래프 확인했었죠? 언제 가장 안정해지느냐, 언제 반발력이 우세하고 인력이 우세하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거 말고도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특히 요거 방금 전에 배운 거, 얘네들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전하량이 클수록 얘네들은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세기 때문에 녹는 점, 그러니까 헤어지게 하기가 어렵다, 녹는 점이 높아진다 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유결합, 금속결합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